엄마는 왜 이렇게 느려요? 다른 사람들은 다 빨리빨리 결정하는데. 엄마 그 돈 어차피 혼자 쓰시지도 못할 거잖아요. 제가 나중에 2배로 갚을게요. 제발요. 엄마, 이번 주까지 못 구하면 우리 정말 집 나가요. 미자 씨,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안전해요. 엄마는 왜 이렇게 느려요? 66세 오미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장이 계약서 위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 도장을 찍는 순간 평생 모은 돈이 사라진다. 하지만 미자는 결심했습니다. 느린 척하되 모든 것을 확인하겠다. 3개월간의 침묵. 47분 23초의 녹음. 2억 8천만 원 규모의 사기. 모두가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느린 할머니라고 무시했죠. 근데 그게 당신의 실수였어요. 늦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이 23명을 구한 가장 빠른 순간이었습니다. 느린 척했지만 사실은 3개월간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66세 반찬가게 사장 오미자의 완벽한 역습 확인하는 것이 살아남는 것입니다. 오미자는 어떻게 사기꾼을 잡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3개월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엄마, 이번 주까지 못 구하면 우리 정말 집 나가요. 도장만 찍어주시면 되잖아요. 제발요. 시간 없어요, 엄마.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 지연의 절규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미자는 식탁 앞에 앉아 계약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에 쥔 도장이 종이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1cm만 내리누르면 끝이었습니다. 딸의 월세 문제가 해결되고 손주들이 집을 나가지 않아도 되고 자신도 답답한 엄마라는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도장을 찍는 순간 20년간 시장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모은 1억 2천만 원이 단 하루 만에 증발한다는 것을,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손가락이 굽어지도록 생선 내장을 다듬으며 모은 그 돈이 사라진다는 것을, 창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미자의 눈가에는 지난 3개월간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미자는 천천히 도장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네 엄마, 찍으실 거예요? 아니야. 엄마는 이 도장 안 찍어. 전화 너머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폭발했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소리예요? 지금까지 뭐 하신 거예요? 미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하고 있었어.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를.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총 녹음 시간 47분 23초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미자는 녹음기를 꺼내 들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최상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미자 씨, 이번 기회 놓치면 후회하실 겁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벌써 수익 보고 계시는데. 미자는 녹음기를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늦었다고?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미자는 천천히 일어나 전화기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신고할 게 있습니다. 2억 8천만 원 규모의 사기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23명이고요. 증거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미자는 전화를 끊고 다시 앉았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느리고 답답한 할머니가 어떻게 사기꾼을 잡았는지 말입니다. 시간을 3개월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3개월 전 9월에 어느 오후였습니다. 미자는 가게를 정리한 지 한 달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20년간 운영하던 시장 반찬 가게를 접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밑반찬을 만들어 손님을 맞이하던 일상이 사라졌습니다. 가게 정리 후 받은 권리금과 보증금을 합쳐 1억 2천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미자는 매일 라디오를 들으며 차를 마시고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가 갑자기 멈추니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날도 미자는 라디오를 켜고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고령층 대상 금융 사기주의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최근 고령층을 노린 투자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안전하다는 말만 믿고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자는 별 관심 없이 라디오 볼륨을 낮췄습니다.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2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지연이었습니다. 엄마, 통화 괜찮으세요? 미자는 반가운 마음에 대답했습니다. 그럼 엄마 시간 많지. 그러나 지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엄마, 사실은요, 저희 형편이 좀 어려워졌어요. 미자는 침묵했습니다. 지연은 이어갔습니다. 남편 회사가 구조조정 중이에요. 월급이 2달째 밀렸고요. 월세 내기가 빠듯해요. 미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데?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1,0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어요? 전세로 옮기려고요. 그럼 월세 부담이 줄어들어요. 1,000만 원. 미자에게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1억 2천만 원 중 1,000만 원이면 거의 10분의 1이었습니다. 그 돈은 미자의 병원비, 생활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유일한 안전망이었습니다. 미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조금 조급해졌습니다. 엄마, 제가 이런 부탁 처음이잖아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미자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생각 좀 해볼게. 급하게 결정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는 늘 그래요. 생각만 하고. 언제까지 생각하실 건데요? 미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급한데.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딸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1억 2천만 원을 함부로 쓸 수 없었습니다. 이 돈이 없어지면 미자도 끝이었습니다. 미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날 저녁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미자는 잠시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상대는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미자 씨, 안녕하세요. 저 최상호입니다.
동네 부동산 중개일하는 사람이에요. 혹시 저 기억하세요? 미자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시장 근처에서 몇 번 본 얼굴이었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인사를 건네던 사람이었습니다. 아, 네. 기억나요. 최상호는 용건을 꺼냈습니다. 미자 씨가 가게 정리하셨다는 소식 들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미자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요. 최상호는 본론을 꺼냈습니다. 사실은요, 미자 씨한테 좋은 제안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요즘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한 재테크 방법이 있거든요. 미자는 경계했습니다. 재테크요? 최상호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투자 아니에요. 그냥 상가 임대 중개 과정에서 보증금을 잠깐 맡겨두면 수수료를 드리는 거예요. 은행 이자보다 좀 높아요. 미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상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경로당 총무 서정아 씨도 하고 계세요. 안전하고 수익도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미자는 정화의 이름을 듣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정화는 동네에서 소문난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다면 괜찮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최상호는 제안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직접 만나서 드릴게요. 내일 오후에 잠깐 뵙는 거 괜찮으세요? 미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네, 괜찮아요. 전화를 끊고 미자는 후회했습니다. 왜 만나겠다고 했을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궁금했습니다. 정말 안전한 방법이 있을까? 밤이 되었습니다. 미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리고 최상호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안전하고 수익도 괜찮아요. 미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다음 날 오후 최상호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당황했습니다. 최상호는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미자 씨, 오랜만에 뵙네요. 집이 참 깔끔하시네요. 거실에 앉은 최상호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서, 중개 수수료 안내문, 수익 구조 설명서였습니다. 최상호는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이게 상가 주소고요. 이게 임대인 정보예요. 보증금을 잠깐 맡겨두시면 한 달에 이 정도 수익이 나와요. 미자는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려운 용어가 가득했습니다. 최상호는 미자의 표정을 읽고 더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어요. 그냥 보증금 잠깐 맡기시면 돼요. 몇 달 뒤 돌려받으실 때 이자까지 받으시는 거예요. 미자는 고개를 들어 최상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최상호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자는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설명은 친절했지만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았습니다. 미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최상호는 대답했습니다. 미자 씨가 오랫동안 가게 운영하시면서 신용이 좋다고 소문났거든요. 그래서 먼저 제안 드리는 거예요. 미자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최상호는 조금 더 압박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이미 시작하셨어요. 자리가 얼마 안 남았어요. 빨리 결정하지 않으시면 기회 놓치실 수도 있어요. 미자는 서류를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지연이었습니다. 미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저예요. 집주인이 이번 주까지 월세 내래요. 엄마, 어떻게 하죠? 지연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미자는 최상호를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최상호는 모른 척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귀는 미자의 통화에 쏠려 있었습니다. 미자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상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딸분이신가요? 무슨 어려운 일 있으세요? 미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상호는 눈치를 챘다는 듯 말했습니다. 만약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시다면 이 방법도 나쁘지 않아요. 한 달만 맡기셔도 이자가 나와요. 그 돈으로 급한 불 끄실 수 있어요. 미자는 최상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최상호의 얼굴에는 친절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자는 그 미소 뒤에 무언가 다른 것이 숨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미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최상호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곧 이해한다며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다만 빨리 결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회는 오래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최상호가 떠난 뒤 미자는 테이블 위에 남겨진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복잡한 용어, 수익 구조, 그리고 빈칸으로 남겨진 서명란. 미자는 서류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를 켰습니다. 오후 드라마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노년 주인공이 사기를 당할 뻔한 내용이었습니다. 주인공은 끝까지 의심하고 결국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미자는 드라마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확인해야 하나? 사흘이 지났습니다. 미자는 매일 최상호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자 씨, 결정하셨어요? 미자는 매번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대답했습니다. 최상호의 목소리는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다른 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리가 곧 마감돼요. 딸 지연도 매일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집주인이 독촉해요. 빨리 도와주세요. 미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싶었지만 최상호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경로당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가게를 접은 뒤 경로당에도 발길이 뜸했습니다. 경로당 문을 열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서정아 총무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미자 씨, 오랜만이네요. 어서 와요. 미자는 자리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최상호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정화는 최상호를 칭찬했습니다. 요즘 최 사장님이 어르신들 재테크 도와주고 계세요. 수익도 좋고 안전해요. 저도 하고 있어요. 미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안전해요? 서류는 확인하셨어요? 정화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할 것 없어요. 최 사장님이 동네에서 오래 일하셨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미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이미 결정된 듯 했습니다. 경로당을 나서던 미자는 입구에서 낯익은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한도윤이었습니다. 동네 우체국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경로당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도윤은 미자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었습니다. 미자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가게를 정리했다고, 이제 쉬고 있다고.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도 작년에 우체국을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최상호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미자는 도윤에게 최상호의 제안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도윤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류 받으셨어요? 서명은 하셨어요? 미자는 아직 하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미자에게 말했습니다. 최상호 조심하세요. 그 사람 과거에도 비슷한 일 했다고 들었어요. 우체국에서 일하면서 등기우편이나 법원 서류 봤는데 최상호 이름이 몇 번 나왔어요. 좋은 소문은 아니었어요. 미자는 도윤의 말을 듣고 불안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딸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엄마, 빨리 도와주세요. 미자는 갈등했습니다. 도윤은 미자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류는 말이 아니라 흔적을 봐야 해요. 제가 최상호 과거 거래 기록 확인해 볼게요. 우체국 후배들한테 부탁하면 등기 기록 찾을 수 있어요. 미자는 고민했습니다. 도윤의 제안은 고마웠지만 동시에 번거로운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미자는 결심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부탁드려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며칠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미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라디오를 켰습니다. 오늘 드라마는 가족 갈등 이야기였습니다. 엄마와 딸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다투는 내용이었습니다. 미자는 드라마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라마 속 엄마가 자신 같았습니다. 딸을 사랑하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엄마. 도와주고 싶지만 신중해야 하는 엄마. 미자는 라디오를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미자는 결심했습니다. 확인하기로. 도윤의 도움을 받아 최상호의 과거를 파헤치기로. 느리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확인하기로. 미자는 서랍을 열고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확인할 것들. 최상호 과거 거래 기록. 계약서 상가 주소 실제 존재 여부. 임대인 연락처 확인. 다른 어르신들 계약 내용. 미자는 수첩을 닫고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계획이 생겼으니까. 미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확인을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사흘 뒤 그는 미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자 씨 만나서 이야기해요. 미자는 도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도윤은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몇 장의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도윤은 종이를 펼쳤습니다. 우체국 등기 기록과 법원 서류 사본이었습니다. 도윤은 설명했습니다. 최상호, 과거 3년 동안 민사소송 여러 건에 연루됐어요. 주로 계약 불이행, 보증금 반환 지연 관련이에요. 미자는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가 가득했지만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최상호는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돈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을 당했습니다. 일부는 화해로 끝났고 일부는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자는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도 같은 일을 하고 있을까요? 도윤은 확실하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다만 패턴이 비슷해요.
달콤한 제안, 빠른 수익, 안전하다는 말. 그리고 나중에 책임 회피. 조심하세요. 미자는 서류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도윤의 말이 맞다면 자신이 돈을 맡겼을 때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딸도 도와줄 수 없고 자신의 노후 자금도 잃게 됩니다. 미자는 결심했습니다. 최상호의 제안을 거절해야 한다고. 그러나 문제는 딸이었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매일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시간 없어요. 빨리 결정해 주세요. 미자는 지연에게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최상호가 위험한 사람일 수 있다고. 하지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도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윤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먼저 최상호에게 시간을 더 달라고 하세요. 그 사이에 딸분께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제안하세요. 은행 대출이나 정부 지원 같은 거요. 제가 알아볼게요. 미자는 도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저녁 미자는 최상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상호는 바로 받았습니다. 미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가족과 상의해야 해요. 최상호는 불만스러운 듯 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이해한다며 일주일만 더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미자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미자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돈 빌려주고 싶은데 지금 방법이 안전하지 않을 것 같아. 다른 방법 찾아보자. 지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시간이 없다니까요. 다른 방법은 시간 걸려요. 미자는 참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확인은 해야 해. 엄마 돈이 없어지면 너도 나도 다 힘들어져. 지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완전히 화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진전이었습니다. 다음 날 도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몇 가지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긴급생활 지원 대출, 전세 보증금 대출, 지역 복지센터 상담 프로그램. 미자는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딸에게 전해줬습니다. 지연은 받아들였습니다.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시도는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미자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미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상호에 대한 확인을 계속했습니다. 미자는 시장에 나가 아는 사람들에게 최상호에 대해 물었습니다. 최 사장님이요? 잘 모르겠는데요. 요즘 어르신들한테 재테크 제안한다고 하던데. 미자는 계속 물었습니다. 누군가는 괜찮은 사람 같던데요 라고 했고 누군가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명확한 답은 없었습니다. 미자는 답답했습니다. 그때 미자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기로. 최상호가 준 계약서의 상가 주소를 직접 찾아가 보기로. 미자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계약서에 적힌 주소로 향했습니다.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한적한 주택가였습니다. 미자는 주소를 확인하며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번지수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근처 슈퍼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주소 아세요? 슈퍼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번지는 없어요.
여기 재개발 지역이라 번지가 다 바뀌었거든요. 미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계약서의 상가 주소가 가짜였습니다. 미자는 핸드폰을 꺼내 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자는 도윤에게 연락했습니다. 도윤은 즉시 달려왔습니다. 미자는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주소가 가짜예요. 상가가 존재하지 않아요. 도윤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더 확인해야 해요. 미자와 도윤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의 계약서도 확인하기로. 경로당에서 최상우와 계약한 어르신들을 만나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부탁하기로. 미자는 긴장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싸움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미자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드라마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주인공이 증거를 수집하며 악당과 싸우는 내용이었습니다. 미자는 드라마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지금 싸우고 있구나. 미자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러나 미자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지켜야 하니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자는 매일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최상호에 대한 정보를 더 모았습니다. 서정아 총무는 여전히 최상호를 칭찬했습니다. 수익 좋아요. 안전하고요. 미자 씨도 빨리 시작하세요. 그러나 미자는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정화의 말 속에서 작은 모순을 발견했습니다. 정화는 수익금을 받았다고 했지만 정확한 금액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받기로 했어요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미자는 의심했습니다. 정화도 아직 돈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닐까? 도윤은 계속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상가 계약서 등본을 확인했습니다. 최상호가 중개했다는 상가 중 일부는 실제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거나 임대인 정보가 불분명했습니다. 도윤은 미자에게 말했습니다. 최상호는 실제 거래 없이 서류만 조작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미자는 불안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확신도 커졌습니다. 자신이 거절한 것이 옳았다고. 문제는 다른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경로당에서는 이미 여러 명이 최상호에게 돈을 맡긴 상태였습니다. 미자는 고민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 도윤은 미자에게 말했습니다. 알려야 해요. 하지만 신중하게 증거를 가지고 알려야 해요.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미자는 도윤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미자는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녹음기. 최상호와의 대화를 녹음하면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미자는 다음 날 시장 전자상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녹음기를 샀습니다. 점원은 사용법을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미자는 집으로 돌아와 밤새 녹음기 사용법을 익혔습니다. 돋보기 안경을 쓰고 설명서와 씨름했습니다. 녹음 버튼, 재생 버튼, 저장 방법. 미자는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연습했습니다. 녹음하고 재생하고 다시 녹음하고. 다음 날 미자는 최상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다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 다시 보고 싶어요. 최상호는 반가워하며
바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당연하죠. 내일 오후에 뵙죠. 약속 당일 미자는 녹음기를 옷 속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최상호는 약속 장소인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미자 씨, 드디어 결심하셨나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근데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최상호는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뭐든 물어보세요. 미자는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이 상가 주소요. 제가 찾아가 봤는데 없더라고요. 최상호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번지가 최근에 바뀌었어요. 새 주소로 정정해 드릴게요. 미자는 계속 물었습니다. 임대인 연락처도 확인이 안 되던데요. 최상호는 조금 당황하는 듯 했습니다. 임대인분이 해외에 계셔서요. 연락이 좀 어려워요. 하지만 계약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에요. 미자는 녹음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며 더 물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수익금 받으셨나요? 최상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직 정산 시기가 안 됐어요. 다음 달에 한꺼번에 드릴 거예요. 미자는 계속 질문했습니다. 상가 위치, 임대 기간, 수익 정산 방법. 최상호의 대답은 점점 더 애매해졌습니다. 1시간 정도 대화한 뒤 미자는 일어났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최상호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자 씨, 너무 의심하지 마세요. 다 안전해요. 미자는 대답하지 않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자는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47분 23초. 최상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애매한 대답들, 변명들, 거짓말들. 미자는 녹음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증거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미자는 도윤에게 연락했습니다. 녹음 성공했어요. 도윤은 칭찬했습니다. 잘하셨어요, 미자 씨. 이제 경로당 어르신들 계약서만 확인하면 돼요. 다음 주 수요일 경로당 모임이 있었습니다. 미자는 조심스럽게 어르신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최 사장님과 계약하신 분들 계약서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제가 확인 좀 하고 싶어서요. 일부 어르신들은 거부했습니다. 왜요? 괜히 의심하지 마세요. 그러나 몇 명은 계약서를 가져왔습니다. 미자와 도윤은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계약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짜 주소, 허위 임대인 정보, 조작된 날짜. 미자는 혼자 남은 집에서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며 중얼거렸습니다. 최상호야, 넌 내가 정말 느린 사람인 줄 아냐? 아니야. 난 지금 모든 걸 기록하고 있어. 내 목소리, 내 거짓말, 내 협박까지. 미자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47분 23초. 다들 날 답답한 할머니라고 비웃지.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가장 느린 사람이 가장 치밀했다는 걸. 미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결전의 시간이 다가올 것이었습니다. 미자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경로당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자가 제시한 서류를 본 어르신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설마 그럴 리가라고 중얼거렸고 누군가는
당장 최상호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겠다고 나섰습니다. 손을 떨었습니다. 그녀가 맡긴 돈은 2천만 원이었습니다. 미자는 사람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각자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상가 주소, 임대인 정보, 계약 만료일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도윤은 자신이 도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체국에서 등기 기록 확인하거나 법원 등기부등본 떼어볼 수 있어요. 그날 저녁 미자는 집으로 돌아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차갑게 받았습니다. 미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도윤 아저씨가 알려준 대출 상담 받아봤니? 지연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시간 걸린대요. 절차도 복잡하고. 미자는 참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너를 못 믿어서가 아니야. 지켜주려고 확인하는 거야. 엄마 돈이 없어지면 너도 나도 둘 다 힘들어져. 지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마음은 알겠어요. 근데 저도 급해요. 말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미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좀만 더 기다릴게요. 엄마도 빨리 알아봐 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틀린 걸까? 가족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딸과의 관계가 멀어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미자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미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시작했고 더 많은 사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미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라디오를 켜고 아침 뉴스를 들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관련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고령층이 특히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신뢰관계를 이용한 사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자는 뉴스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옳다고, 느리더라도 외로워도 확인하는 것이 맞다고. 미자는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뭐예요? 도윤은 대답했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 계약서를 모두 모아서 분석해야 해요. 그리고 필요하면 경찰이나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해야 해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신고를 하면 최상호가 어떻게 나올까? 그리고 경로당 사람들이 미자를 원망하지는 않을까? 도윤은 미자를 격려했습니다. 미자 씨,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는 일은 옳은 일이에요. 오후에 경로당에 갔습니다.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어르신 몇 명이 자신의 계약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도윤은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그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계약서 대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상가 주소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임대인 연락처가 허위예요. 어르신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누군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맡겼는데 이제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서정아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미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럴 줄은 몰랐어요. 제가 너무 쉽게 믿었나 봐요. 미자는 정화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미 있었어요.
제가 확인했을 뿐이에요.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에요. 정화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도윤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장 최상호에게 연락해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세요. 만약 거부하면 신고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세요. 그날 저녁 미자는 집에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드라마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주인공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주변 사람들과 갈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외롭고 지쳤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드라마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밤늦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지연이었습니다. 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금 부드러웠습니다. 엄마, 저 복지센터 상담 받아봤어요. 미자는 숨을 죽였습니다. 긴급 대출 가능할 것 같대요. 시간은 좀 걸리지만요. 미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다급했나 봐요. 엄마 입장도 생각 못했어요. 미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지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아직도 답답하긴 해요. 근데 엄마가 저 걱정해서 그런 거라는 건 알아요. 미자는 목이 메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 엄마도 힘내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자는 핸드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완전히 화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희망이 보였습니다. 미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선택이 옳았는지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딸과의 관계도 경로당 어르신들도 진실을 밝히는 일도 미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더 힘든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미자는 잠들기 전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최상호가 건넨 하얀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계약서 10장, 모두 빈칸 투성이, 상가 주소라는 비어있고 임대인 연락처는 추후 기입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미자는 그 계약서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하나하나 핸드폰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10장, 20장, 30장. 증거는 쌓여갔습니다. 미자는 사진을 저장하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곧이야. 곧 끝이 나. 사흘이 지났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은 최상호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찾아갔지만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최상호는 완전히 잠적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르신들의 불안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미자는 도윤과 함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도윤은 경찰에 신고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어요. 더 기다리면 최상호가 완전히 도망칠 수도 있어요. 미자는 고민했습니다. 신고를 하면 공식적인 절차가 시작됩니다. 되돌릴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미자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상호였습니다.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자 씨, 오랜만이네요. 요즘 경로당에서 소문이 많이 돌던데요. 미자는 긴장했습니다.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오해를 풀고 싶어서요. 미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최상호는 재빨리 말했습니다. 미자 씨, 이렇게 계속 의심만 하시면 문제가 복잡해져요. 만나서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은데요.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요. 카페에서요. 미자는 전화를 끊고 도윤에게 연락했습니다. 도윤은 우려했습니다. 조심해야 해요. 최상호가 무슨 말로 미자 씨를 설득하려 들지 몰라요. 미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직접 만나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녹음도 더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미자는 최상호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도윤은 반대했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혼자 가지 마세요. 미자는 도윤을 안심시켰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만날 거예요. 녹음도 할게요. 도윤은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근처에서 대기할게요. 약속 장소는 시장 근처 카페였습니다. 미자는 일찍 도착해 자리를 잡았습니다.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켜두었습니다. 최상호는 정시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최상호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미자 씨, 요즘 저를 의심하시던데 참 섭섭하네요. 저는 어르신들을 도우려고 했을 뿐인데. 미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상호는 이어갔습니다. 계약서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던데 그건 오해예요. 절차상 지연이 있을 뿐이에요. 곧 정리될 거예요. 미자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왜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왜 사무실 문을 잠그셨어요? 최상호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곧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바빴어요. 다른 일도 있고 어르신들께서 너무 급하게 연락하셔서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미자는 최상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상가 주소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최상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실수예요. 서류 작성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어요. 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두 건이 아니에요. 거의 모든 계약서에 문제가 있어요. 최상호는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미자 씨, 이렇게 나오시면 곤란해요. 어르신들 돈 돌려받고 싶으시죠? 그럼 조용히 기다리셔야 해요. 제가 일 처리할 시간을 주셔야죠. 미자는 물었습니다. 언제요? 최상호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곧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미자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안 돼요. 지금 당장 돌려주세요. 아니면 신고할 거예요. 최상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신고요? 해보세요. 어차피 증거 부족해요. 계약서는 다 합법이에요. 문제는 임대인들이 연락 안 되는 거예요. 제 잘못 아니에요. 미자는 녹음을 계속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임대인들은 어디 있어요? 왜 연락이 안 돼요? 최상호는 짜증을 냈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 일은 중개예요. 그 이유는 제 책임 아니에요. 미자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중개 책임은 지셔야죠.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것도 책임이에요. 최상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미자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미자 씨, 이 일 너무 키우지 마세요. 조용히 정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이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미자의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네요. 도윤은 미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경찰에 가요. 미자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은 녹음 파일과 서류를 검토한 뒤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수사 시작하겠습니다. 미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그날 밤 딸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힘든 일 있으시죠? 미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미자는 지연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최상호의 사기, 경로당 어르신들의 피해, 그리고 자신이 왜 돈을 바로 빌려주지 못했는지. 지연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엄마가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계셨는지. 미자는 울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내 상황을 제대로 이해 못해서. 전화는 길게 이어졌습니다. 모녀는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지연은 엄마가 자신을 지켜주려 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미자는 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미자는 오랜만에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두려웠던 것, 딸과 멀어지는 것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미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은 더 힘든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자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최상호는 처음에는 출석 요구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압박을 강화했고 결국 최상호는 경찰서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임대인들의 책임이에요. 저는 단순히 중개만 했을 뿐이에요. 경찰은 계약서와 등기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도윤이 제공한 자료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허위 주소, 조작된 날짜, 실존하지 않는 임대인 정보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최상호를 사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그러나 돈을 돌려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은 절망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겼지만 실질적으로는 돈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정아는 매일 경로당에 나와 한숨만 쉬었습니다. 2천만 원은 그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미자는 어르신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가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경찰이 수사 계속하고 있어요. 최상호 재산 추적하면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몇 년 걸릴지도 몰라요. 미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화의 말이 맞았습니다. 법적 절차는 오래 걸렸습니다. 미자는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도윤은 미자를 위로했습니다. 미자 씨 덕분에 더 큰 피해는 막았어요. 만약 미자 씨가 나서지 않았다면 더 많은 사람이 당했을 거예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미자는 경로당 사람들을 다시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끼리 서로 도울 수 없을까요? 피해 회복은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당장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는 있어요. 작은 모임을 만들어요. 서로 생활을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을 주고받아요. 정화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도움이 돼요? 미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돈만이 도움은 아니에요. 정보도 도움이고 함께 있는 것도 도움이에요. 저는 혼자였으면 최상우한테 당했을 거예요. 도윤 씨가 도와줘서 막을 수 있었어요. 어르신들은 조금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미자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도울게요. 계약서 확인, 법률 상담 같은 거 함께 배울 수 있어요. 한 어르신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요리할 줄 알아요. 생활 어려운 분들 반찬 나눔할 수 있어요. 하나둘 사람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병원 동행을 제안했고 누군가는 컴퓨터 사용법을 가르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로당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서정아는 한참을 말없이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할게요. 제가 총무니까 이 모임 관리는 제가 할게요. 미자는 정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화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자 씨, 제가 처음에 당신을 의심해서 미안해요. 당신이 옳았어요. 미자는 정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함께해서 이겨낸 거예요. 경로당은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어르신들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미자는 집으로 돌아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은 밝은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엄마, 긴급 대출 승인됐어요. 미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지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월세 문제 해결됐어요. 조금씩 안정되고 있어요. 지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조급했어요. 엄마가 천천히 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미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야. 엄마도 너무 느렸어. 내 마음을 제대로 몰라줬어. 모녀는 한참을 대화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미자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저녁 드라마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주인공이 승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인공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았고 함께 싸워 이겼습니다. 미자는 드라마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미자는 베란다로 나가 화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추, 상추, 깻잎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물을 주며 중얼거렸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아. 결국 자라니까.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경로당 모임 준비, 어르신들과의 만남.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경로당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름은 우리 지킴이 모임으로 정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어르신들이 모여 계약서 읽는 법, 보이스피싱 대처법, 금융 상식 등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도윤이 강사 역할을 맡았고 미자는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서정아는 출석 관리와 자료 정리를 담당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순조로웠습니다. 어르신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서로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이 받았던 의심스러운 전화에 대해 이야기했고 누군가는 과거의 금전 피해를 털어놓았습니다. 미자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경로당 게시판에 이상한 글이 붙어 있었습니다. 익명으로 작성된 글이었습니다. 내용은 미자가 최상호를 억울하게 몰아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미자 때문에 어르신들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봤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미자는 글을 떼어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 장이 동네 곳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미자는 당황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최상호나 그와 관련된 누군가였습니다. 도윤은 분노했습니다. 이건 명예훼손이에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해요. 누가 했는지 특정하기 어려워요. 도윤은 답답해했습니다. 미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하면 돼요. 진실은 결국 드러나니까. 그러나 글의 영향은 컸습니다. 경로당 어르신 중 일부가 모임에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미자를 피했고 누군가는 불편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일을 너무 크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 같은 말들이 들렸습니다. 미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정아는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미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자 씨,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미자는 정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멈추면 안 돼요. 우리가 멈추면 진실도 묻히는 거예요. 며칠 뒤 동네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비슷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익명이었습니다. 미자가 이를 키워서 오히려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일부 댓글에는 미자를 의심하는 말들이 달렸습니다. 미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딸 지연도 그 글을 보았습니다. 지연은 즉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거 다 거짓말이죠? 엄마는 잘못 없잖아요. 미자는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다 사실이 아니야. 지연은 화가 났습니다. 그럼 왜 가만히 있어요? 해명해야죠. 미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도윤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증거를 정리해야 해요. 미자 씨가 깨끗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이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모임 날이었습니다. 미자는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자는 놀랐습니다. 서정아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미자 씨, 우리가 이야기 나눴어요. 그 글들 다 근거 없는 거 알아요. 한 어르신이 거들었습니다. 미자 씨가 우리한테 손에 끼친 적 없어요. 오히려 도와주셨어요. 또 다른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증인이에요. 미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르신들이 자신을 믿어준다는 사실이 고마웠습니다. 정화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대응하기로 했어요. 필요하면 진실을 알리는 글도 올리고 경찰에도 이야기할 거예요. 미자 씨 혼자 싸우는 거 아니에요. 도윤도 나섰습니다. 법률 상담 받아봤어요.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어요. 증거 모아서 대응할 수 있어요.
미자는 어르신들과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미자는 정화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정화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자 씨, 처음엔 저도 흔들렸어요. 글들 보고요. 혹시 미자 씨가 뭔가 실수한 게 있나 싶었어요. 미자는 정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미자 씨가 우리를 해칠 이유가 없더라고요. 정화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 양심이 말해줬어요. 미자 씨가 옳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설득했어요. 미자는 정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화 씨가 없었으면 저 포기했을 거예요. 그날 밤 미자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드라마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주인공이 위기를 맞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의심하고 주인공은 외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드라마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주인공처럼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미자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도는 해야 했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이 자신을 믿어주었습니다. 딸도 자신을 지지했습니다. 도윤은 계속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도윤과 미자는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추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증거를 더 모으면 조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미자는 경찰서를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미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나 하나 살자고가 아니라 우리 모두 지키자고. 이 말은 모임에서 어르신들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미자는 이 말을 되새기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경찰 수사는 진전을 보였습니다. 최상호의 계좌 추적 결과 일부 자금이 발견되었습니다. 전액은 아니었지만 피해자들에게 부분적으로라도 배상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최상호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은 조금씩 돈을 돌려받기 시작했습니다. 서정아는 2천만 원 중 60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적은 금액이었지만 그녀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전액은 못 받아도 이것만으로도 당분간 살 수 있어요. 우리 지킴이 모임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히려 참여 인원이 늘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다른 동네 어르신들도 찾아왔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당했거나 예방하고 싶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미자와 도윤은 교육 자료를 체계화했습니다. 구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모임 활동을 알게 된 담당자가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공간 제공, 강사 파견, 자료 제작 비용 지원. 미자는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그저 경로당 어르신들끼리 시작한 작은 모임이었는데 서정아는 미자를 격려했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잖아요. 도윤도 동의했습니다. 미자 씨가 시작한 일이에요. 자랑스러워해도 돼요. 미자는 부담스러웠지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모임은 공식적으로 어르신 안전지킴이 모임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주 2회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미자는 대표를 맡았고 서정아는 총무, 도윤은 자문위원이 되었습니다. 지역 신문에서 취재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신문 인터뷰에서 미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의심스러운 걸 확인했을 뿐이에요.
늦었다고 생각한 날이 사실은 제일 빠른 날이었어요. 이 말은 기사 제목이 되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뒤 미자는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딸 지연이었습니다. 지연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기사 봤어요.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있었는지 몰랐어요. 미자는 당황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지연은 이어갔습니다. 엄마, 제가 그동안 엄마를 너무 몰라줬어요. 느리다고, 답답하다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엄마는 신중한 거였어요. 그게 엄마의 힘이었어요. 미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지연은 약속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애들 데리고 갈게요. 엄마 오랜만에 보고 싶어요. 미자는 기뻤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전화를 끊고 미자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가족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주말, 지연이 두 아이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를 보고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미자는 아이들을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연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동안 힘들었죠? 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았어. 이제 다 지나갔어. 식사를 하며 가족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연은 최근 복지센터 상담을 통해 생활이 안정되었다고 했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빨리 돈 빌려줬으면 저 더 큰 문제에 빠졌을 거예요. 미자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은 예전보다 성숙해 보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지연 가족이 돌아간 뒤 미자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화분에 고추와 상추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물을 주며 중얼거렸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아. 결국 자라니까. 다음 주 수요일 모임 날이었습니다. 경로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새로 온 어르신들도 많았습니다. 미자는 앞에 서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모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오미자입니다. 미자는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서로를 지키는 법을 배웁니다. 계약서 읽는 법, 사기 예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서로 믿고 의지하는 법입니다. 혼자서는 힘들어요. 하지만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교육이 끝난 뒤 미자는 도윤과 차를 마셨습니다. 도윤은 물었습니다. 미자 씨, 후회 안 해요? 조용히 살 수도 있었는데. 미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끔 후회해요. 힘들었으니까. 근데 다시 선택해도 똑같이 할 것 같아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자 씨는 강한 사람이에요. 미자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확인하는 사람이에요. 의심스러우면 확인하고 틀렸으면 바로잡는. 그게 다예요. 그날 저녁 미자는 집으로 돌아와 라디오를 켰습니다. 저녁 드라마 마지막 회였습니다. 주인공은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주인공은 더 강해졌고 더 지혜로워졌습니다. 드라마가 끝나고 미자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미자는 달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한 날이 사실은 제일 빠른 날이었네요. 2개월 뒤 미자는 경로당 앞에 붙은 현수막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르신 안전지킴이 모임 100회 달성.
사기 예방 교육 수료자 327명. 피해 금액 회수 성공 1억 9천만 원. 미자는 베란다로 나가 마지막으로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내일이면 고추를 수확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미자는 고추 잎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라는 것들. 미자는 집 안으로 들어와 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미자의 하루는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들. 미자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의심스러우면 멈추세요. 느려도 괜찮아요. 확인하는 게 살아남는 겁니다.